안녕하세요. 작가 안호입니다. 지난번에 내가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연재에 성공했는지 이제 얘기를 했고, 오늘은 얼마나 떨어졌는지 얘기를 할 건데, 요거를 자료 준비를 다시 하면서 보니까 하나를 잘못 썼더라고. 그래서 내가 작년에 도전한 게 아니라 재작년에 도전했던 것을 여기다 썼더라고. 그래서 총 20개의 작품, 26번의 도전, 20번의 탈락으로 수정을 해왔어. 그리고 지난번에 보여줬던 것처럼 이게 이제 연재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 자 이제 1월부터 내가 월별로 어떤 걸 도전을 했고 또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정리를 해봤는데 진짜 양이 많더라고. 일단 메가 히트유라고 하는 이거는 투유드림 이라는 곳에서 메가박스랑 같이 조인트 해가지고 만든 공모전이었어. 그래서 웹툰화에서 영상화까지 한꺼번에 한다는 컨셉이었고, 얘를 1차 합격을 했는데,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성수동에 있는 메가박스 사무실까지 가가지고 면접을 봤다. 이때 지원했던 작품은 A라는 작품이야.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 제목으로 쓰지 못하고 이제 연재하는 것만 제목을 밝혔고, 나머지는 다 알파벳으로 표현을 했어. 얘는 범죄물이었는데 2022년 11월에 지원을 해가지고 1월 달에 2차 면접을 보러 갔는데 2차에서는 탈락했어. 그리고 원래는 뽑는다고 했던 개수보다 좀 적게 뽑았더라고. 그래서 더 아쉬움이 컸던 것 같아. 얘는 법식물학이라고 하는 좀 독특한 증거수사법을 좀 선택했고, 얘는 좀 많이 애정이 가는 작품인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사실 한 번이 아니라 이 작품을 가지고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개의 공모전에 다 다른 버전으로 도전을 했었어. 그래서 1월에 떨어지자마자 바로 밑에 보면 작품 A라고 또 되어 있지. SBS에서 드라마 공모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만화 형태로 디자인을 했던 대본을 가지고 다시 드라마 형태로 버전을 바꿔서 재도전을 했는데, 얘도 역시 결과는 좋지 않았어. 5월 달에 결과 발표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 발표가 날 때까지 얘만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잖아. 옛날에는 그렇게 했던 적도 있었어. 처음 공모전을 준비했을 때는 하나 넣고 하나 계속 기다리고 그 조마조마하고 뭐 그러다가 결과가 떨어졌다. 그러면 뭔가 실망감에 다시 쓸 수가 없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전업 작가가 되고 나니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그래서 얘를 넣어놓고 딴 것도 계속 준비를 한 거지. 자, 2월은 창작의 날씨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얘는 교보문고에서 만들었어. 거기에 서치라이트는 무대 위에 보면 그 탑 조명 떨어진다고 하잖아. 네, 그런 걸 서치라이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주인공을 찾는다 뭐 이런 느낌의 공모전인 거지. 여기에는 작품 B를 넣었고, 얘는 2022년 12월에 지원을 했는데, 이 서치라이트가 이때 주로 뭐 미스터리, SF 뭐 요런 계열을 찾는다 라고 했었거든. 그래서 이 2022년 12월에 지원했던 작품은 내가 한 2020년 정도부터 고민을 하던 작품이었어. 장르는 SF였고 포스트 아포칼립스 인데, 배경이 가상 공간으로 사람들이 거주 지역을 옮겨가는 내용이었거든. 이것도 보기 좋게 탈락했어. 다음 이 비판 괴담 기획 개발 캠프는 뭐냐면,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3월에 열었던 건데, 이 괴담 기획 개발 캠프에 마스터
라고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멘토분들이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또 이분한테는 뭔가 멘토링을 받아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대표적으로는 그 김은희 작가님도 있었고, 다음 파묘, 네, 파묘 감독님도 계셨고, 다음 곡성의 나홍진 감독님도 계셨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작품 두 개의 단편이 있었는데 그거를 엮어서 하나의 스토리로 영화 시나리오화해서 그걸로 지원을 했었어. 이 작품의 특징은 뭐냐면 코피노에 관한 이야기였고, 코피노가 이건 내가 한 2021년쯤부터 개발했던 이야기인데 뭐 다 알다시피 카지노라던가 드라마 카지노, 또는 귀공자라는 영화에 보면 코피노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동남아 또는 아시아 계열로 이야기가 확장되는 이야기들을 요새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그 김에 너도 한 숟가락 좀 얹어보고 싶었지. 네, 그리고 장르는 범죄 스릴러입니다. 그런데 얘도 보기 좋게 탈락했습니다. 결과 빨리 나오더라고. 얘는 3월에 지원해서 4월에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자 4월, 5월, 6월 굉장히 바빴네요. 그죠? 자, 일단 밀리의 서재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요새 그 브런치나 아니면 밀리의 서재 이런 데서 이 신진작가 후원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나는 꾸준히 쓰고 있으면 어떤 1년에 한 번 그 출판사들이 모여서 신진작가를 데려가기도 하고요.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는 브런치는 그렇게 하는데 한 10개 정도의 출판사에서 한꺼번에 1년 내내 좋았던 작품들, 나는 이 친구와 한번 출판해보고 싶다, 저 친구와 한번 출판해보고 싶다, 뭐 이렇게 뽑아간대. 브런치에서는. 밀리의 서재는 자체 프로젝트였던 것 같고요. 그 요새 이제 상시로 웹소설처럼 그런 코너를 만든 다음에 월간 가장 인지도가 높았던 작가들한테 후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 외에도 공모전도 또 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내 기억에는 기기괴괴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었어. 밀리의 서재에 기기괴괴 공모전이라고 해가지고 좀 괴담, 기담 또는 뭐 무서운 이야기 계열들 그런 거를 뽑길래 저도 이라고 하는 단편을 만들어서 단편만 뽑았어요. 단편을 만들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의 내용은 A의 외전인데 A의 범죄자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소설이었어요. 자, 얘도 4월에 넣고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5월에 결과 발표가 났는데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드디어 합격한 얘기가 나오네요. 아까 말했던 내가 서치라이트에 지원을 했는데 서치라이트에는 떨어졌고 그 다음으로 또 생긴 공모전이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공모전이 생겼는데 얘는 1차, 2차 이렇게 두 번을 나눠서 뽑기로 했었고 근로소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얘도 어차피 발음하면 근로소득이 되지만 어쨌든 근로소득 하면 뭔가 내가 노동을 해서 돈을 번다 이런 거잖아. 그래서 거기서 착안해가지고 글 써서 소득을 벌자라고 하는 공모전이었어. 정말 딱 말 그대로 약간의 월급 개념의 원고를 제출하면 그 원고 제출 분량만큼의 내가 수익을 얻는 그런 일종의 원고료 개념의 공모전이었고 그래서 상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어. 얘는 합격을 했습니다. 자, 5월에 합격 발표가 났던 걸로 기억하고요. 9월 25일 그 5월부터 9월까지 준비를 해서 왜냐면 세이브 분량이라는 게 있어야 돼. 연재 소설이든 뭐 연재 웹툰이든 그래서 세이브 분량은 조금 먼저 쌓아놓고 그리고 내 담당 편집자님이랑 같이 상의를 좀 하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갈 건지
그래서 9월달에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 전천리에 연재 중이고요. 이 쉐리 드라마라는 작품의 특징은 주인공이 하나는 아이돌이고 하나는 드라마 작가인데, 이 아이돌은 데뷔한 지가 좀 돼가지고 연기돌로 전향한 그런 아이돌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런 로맨스물이고요. 다음 안전가옥 기획작가라고 되어 있잖아. 기획작가는 보통 어떤 나도 이렇게 일을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떤 트리트먼트를 작성한다거나 그리고 그 시놉시스 작성을 해가지고 기획안을 만들잖아. 그런 거 조금 다루는 것 같았고, 그리고 보통 소설 같은 걸로 다른 2차 컨텐츠 제작할 때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할지 그 가이드라인을 잡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았어. 안전가옥은 내가 전부터 굉장히 주목하던 문학창작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같이 일하고 싶었는데 지원했으나 연락은 없었어. 다음은 자 5월로 넘어가 볼게. 자 5월에는 웹소설 웹툰화라고 되어 있잖아. 요즘 웹소설 웹툰화 컨텐츠가 진짜 많아. 특히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 보면 거의 다 웹소설 웹툰화 작품들이 있는 것 같아. 그 실시간 랭킹 300위를 뽑는 그런 랭킹 순위가 있거든. 보통 다른 데는 뭐 10위권까지만 뽑는다거나 뭐 100위권까지만 뽑는데, 카카오 페이지는 워낙 작품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300위까지 뽑더라고. 근데 300위에 이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웹소설 원작인 웹툰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웹소설 웹툰화를 2021년부터 해왔는데 요즘은 조금 뜸하게 들어오는 편인데 작년까지는 진짜 작품이 많이 들어왔었어.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저는 장르를 가리지 않고 여러 개를 이제 도전하는 게 좋았거든. 내 원작이 아니다 보니 오히려 더 편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장르를 가리지 않고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만약에 내가 원작으로 다 써내야 하는 거라면 장르에 대한 이해라던가 그 장르를 써내기 위한 어떤 자료조사라던가 이런 게 이렇게 다양하게 접근하기 조금 어렵거든. 물론 지금도 장르를 가리지 않고 도전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폭이나 작품 개수가 적어져. 그런데 웹소설 원작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웹툰화 시나리오로 바꿀 때에는 좀 편안하게 원작 작가님이 워낙 잘 쓰셨으니까, 그래서 조금 배워가면서 도전하는 것도 있고, 또는 원래도 이거는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걸 좀 선택해 봤었어. 그래서 두 장르가 완전히 다른데도 나는 이걸 5월에 둘 다 받았고, 이거보다 더 많은 작품들이 5월에 들어왔었는데 그 중에 F 작품과 G 작품을 선택을 했어. 레이드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전지적 독자 시점 같이 그 현실 세계에 어느 날 뭐 차원문이 열려. 나 혼자만 레벨업도 마찬가지로 레이드물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 이 현실 세계의 차원문이 열리면서 어떤 이종족 이런 것들이 지구 또는 내 현실 일상 안에 들어오게 돼. 그래서 뭐 아포칼립스가 되는 세상을 막으려고 또는 살아남으려고 다른 차원에서 넘어온 생명체들과 전투를 벌이는 현대 판타지, 그런 것들을 보통 레이드물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사극 치정물. 네, 이거는 뭐 아실만 할 텐데 옛날엔 뭐 궁중이라던가 아니면 양반 귀족들 사이에 그 하나의 뭐 가장을 두고 그리고 여럿이서 어떤 애정을 얻으려고 그렇게 암투를 벌이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그래서 그런 걸 사극 치정물이라고 해. 둘 다 한 3번, 4번까지는 원고를 수정해가면서 최소 1화 이상 나왔던 걸로 기억해. 그리고 되게 애정하는 작품들이었고 공부도 많이 했었는데 아쉽게도 둘 다 안 되었습니다. 근데 저랑 안 되더라도 그 이후로 이제 5월 이후로, 작년 5월 이후로 웹툰 돼서 나온 것은 보지 못했어. 근데 보통 웹툰을 세이브 원고까지 쌓아서 오픈을 하려면 최소 1년이 걸리기는 하거든.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아직 못 들어봤지만 그래도 얘네도 세상의 빛을 봤으면 좋겠어. 이 작품들도. 그 다음 6월입니다. 네, 6월에 또 런칭 표시가 있죠. 네, 코미코에 런칭을 했고요. 얘는 코미코 코리안판은 아니었어요. 네, 코미코 한국 버전 말고 일본에서 가장 먼저 오픈을 했고 그 다음 북미판, 그 다음 프랑스어판이 나왔습니다. 네, 작품 제목은 악녀는 악녀의 길을 간다 인데 이거는 현지어에 맞춰서 제목이 조금씩 변형되었어요. 그러나 그림, 그 다음 내용 이것은 다 똑같습니다. 얘는 로맨스도 들어갔고요. 다음 이능물입니다. 그래서 이세계 능력이라고 하죠. 초능력 말고 초능력은 뭔가 좀 현실 세계에 있는 히어로물이라는 느낌이 든다면 이능물이라고 하면 판타지 세계에 있는 히어로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세계 능력물이었고 그 다음 빙의물입니다. 네, 한동안 네, 빙의, 회귀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얘도 빙의물입니다. 이게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악녀는 악녀의 길을 간다의 이 악녀가 나라에 따라서 감수성이 굉장히 달라. 한동안 악녀 시리즈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는데 한국의 웹소설에 근데 이게 과연 악녀일까? 라고 하는 것들도 많은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악녀 중에는 재밌게도 자기 주체성이 높고 할 말 하고 그리고 뭐에 속지 않고 또는 상대가 나를 속이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수를 쳐서 속인다거나 이 정도가 사실은 악녀야. 뭘 찢고 찌르고 뭐 죽이고 이래서만은 악녀가 아니거든. 그래서 악녀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와 조금 다른 정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댓글 같은 데 보면 이게 왜 악녀야? 이런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 이건 약간 동아시아 문화적이기도 하고 내가 느끼기엔 일본과 한국이 이런 정서가 되게 많아. 눈치껏 뭐 까라면 까고 이렇게 살아야 뭐 순진하고 또는 착하고 뭐 이런 개념인데 그거의 반대편에 선다. 그거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라는 것만으로 우리는 좀 악녀라는 개념이 있었던 거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너무 순진무구하고 호구야. 그래서 나랑 약혼한 놈이 나를 울고 먹으려고 들어. 넌 원래 내 말 잘 듣잖아. 근데 빙의를 하고 나서 사람이 바뀌고 나니까 이걸 깠어. 난 네 말대로 안 할 건데? 너 이렇게 나와? 그럼 약혼 깨. 이것만으로 우리는 악녀 정서를 느낄 수가 있어. 이게 아마 써진 지 좀 더 돼서 그럴 수도 있어. 지금 생각하기에는 약한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웹소설이 쓰는 시점은 지금보다 조금 더 예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것만 해도 진짜? 저렇게 해도 돼? 파혼해도 되는 거야? 이런 정서가 있었을 때 쓰여졌던 거겠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해외판의 댓글들을 보면 악녀라고 하기엔 좀 약하지 않아? 뭐 약간 이런 분위기도 조금 있더라고. 어쨌든 뭐 그 악녀 설정만 재미있는 건 아니야. 나는 특히 이 이능 들을 다룰 때가 정말 재밌었어. 이런 이능도 있네. 저런 이능도 있네. 자, 이 이능들이 각각 있는 세계관. 이거 재밌다. 이랬었거든. 그래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특히 외국어로 되어 있는 거, 외국어 좀 하실 줄 아는 분들은, 우리말로는 이렇게 말하는데, 쟤네는 저렇게 말하는구나. 뭐, 의성어, 의태어 차이. 이런 것도 되게 재밌었어, 나는. 그럼 요거는 따로 한 번 더 다루도록 할게. 다음 교보문고 스토리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자, 앞서서 제가 그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 괴담 기획개발에 냈던 작품이 단편으로 원래 하나하나 있는 작품이라고 했었죠. 이거를 합쳐서 시나리오 하나로 냈었는데 그게 탈락하고 나서 다시 얘를 분할해서 각각의 단편으로 넣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되게 애정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다시 재도전을 했었는데
각각 탈락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